이번에도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좀 열심히 사는 학생분들이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좀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교수님이 신경을 안 써주는 겁니다. 논문 지도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원인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 교수와 학생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로가 싫은 거죠. 아니면 교수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싫어하든 어, 누가 봐도 어떤 그 교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생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교수도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신경 쓰기가 싫은 겁니다. 또 이제 교수의 스타일 자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되게 호의적인 관계고 잘 지내는데 그냥 원래 지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 놔두고 방임하는 스타일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교수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를 연구를 진행하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거 해 이렇게 던져준 거를 이제 학생이 맡아주게 되는데 정작 그걸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교수가.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나도 그거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하게 돼요. 결국에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학생 혼자 그걸 떠맡고 혼자 고군분투하게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수도 처음에 잘해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내일이 아니면 사람이 다 안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또 거꾸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 보통 교수가 문제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이제 학생들을 좀 많이 상담해 주다 보면은 학생 중에서도 좀 이상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거의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런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죠. 이 정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총 네 가지가 원인인 것 같아요. 먼저 근데 한 가지 이거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적으로 좀 대처하지 마세요. 실제로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혹은 졸업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혼자만 늦춰지고 이런 사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싸우기도 하고 뭐 갑자기 다 와놓고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걸 꼭 잊지 마세요. 학생을 졸업시키는 거 자체도 교수의 성과입니다. 학생이 오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교수의 인사에도 안 좋아요. 예전에야 대학원생들이 많고 막 대학원도 이제 여유롭고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온다 이런 입장을 취한 입장에서야 뭐 졸업이 늦어지든 아니든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생도 적어지고 대학원도 수익이 줄어들고 인원도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돼요. 그리고 학생 수입보다는 차라리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과제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을 시켜야 돼요. 이제 그 교수도 직장인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과를 위해서 학생을 졸업시키지 않고 들고 있으면은 뭐 윗사람한테 이제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자기한테도 안 좋아요. 즉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졸업을 합니다. 졸업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졸업한다고 해서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더 최악의 순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질질 끌리면은 약간 질질 끌리는 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아주 오래 있으면 안 되겠죠. 교수와 학생과의 갈등 첫 번째 이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교수가 인격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인지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스승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교수라는 사람들도 어떤 사회에 있어서는 신입 그 어떤 사회 초년생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만약 노년 교수라고 해도 어떤 한 조그만한 집단에서 굉장히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자존감을 상할 일이 없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자의식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일반 사회인들보다도 유연하게 사고 못하고 성격도 되게 고집불통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책 같은 데서 이제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한 기대입니다. 하나의 사회인인데 사회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행동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평생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석사 같은 걸 마쳤을 때는 그 분야로 갈 가능성이 상대로 높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교수가 한번 힘써주면은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열받는 일 맞습니다. 진짜 때려치고 싶어도 한 번 참으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그때 참기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바로 그만두세요. 그것도 용기입니다. 훌륭한 상황 판단력이고요. 근데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딱 봐도 이제 학기도 많이 지나갔어. 그때는 좀 더러워도 참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자신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졸업은 언젠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열받아서, 그리고 막 졸업 안 시켜줄 거다, 늦춰줄 거다 이런 얘기도 해도 그게 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얘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은 감정을 내려놓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도 스타일 자체가 되게 방관형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일일이 막 케어하는 교수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 교수님대로 좀 피곤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놔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명확히 필요한 걸 요청을 하셔야 돼요. 교수가 방임적이라 해서 나도 방임적이면 큰일 납니다. 저 교수님,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요거까지는 제가 해볼게요. 근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혼자 하기도 어렵고, 좀 어떻게 뭐 사람을 붙여달라던가, 아니면은 이걸 교수님한테 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교수가 지도를 잘 안 해준다.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애매하고 막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방임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명확한 요구를 하면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교수님,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매하는 건 상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집단 여기에 좀 연결시킬 수 없을까요? 이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좀 연결해주세요. 이런 건 사실 교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교수가 안 하면 그건 진짜 교수가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가 아닌 연구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진짜 문제인데, 연구실에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다 보면은 성과도 없고 논문 쓰는 방법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리젝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빨리 전문가랑 연결 요청해야 돼요. 이런 거를 망설이면 안 돼요. 오히려 지도해달라는 말보다 이렇게 연결을 해달라, 요거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런 커넥션이 늘게 되면 더 좋고요.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었을 때 사람이라는 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교수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쉽거든요. 이렇게 창의적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막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걸 연결하는 게 결국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분야에서 논문이 안 나와도 다른 분야에 이걸 적용하면 되게 쉽게 나오는 게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도 이런 거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한 티를 좀 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달라고 하면 좀 교수 입장에서도 뭔가 대충한 것 같고 좀 별로기도 하고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고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런 거에 자기 자신도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다른 분야와 연결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쪽 분야가 이제 임팩트 팩터도 세고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기술이 이제 여기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미 많이 연구가 됐어. 근데 다른 분야에 적용이 빠르거든요. 그때 이제 혹시 이런 분들 좀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연결을 해 주십니다. 왜냐면 또 이제 나중에 그 교수님도 어떤 자리를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논문을 그 새로운 전문가랑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수가 문제 있어도 그 전문가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협업을 해서 논문도 쓰고, 뭐 당연히 그 교수 이름도 올라가니까 서로 땡큐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꾸로 학생들이 과한 기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거 뭐 진짜 가끔 이제 고민을 요청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뭐 어디 입시하려는데 면접 문제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저번에 어리석은 질문 그 영상에서 좀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해줄 수 없는 건데 그런 경우도 많고 뭐 정말 뭐 대학원 가려면 어떤 학원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대학원 가는데 학원이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하게 기대하면 그걸 충족을 시켜줄 사람은 부모님도 못 충족시켜줍니다. 당연히 타인인 교수가 충족시켜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석사 학생이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졸업할 때 그 여러분들 그 세부적인 연구 분야는 교수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생 신분이 좀 애매합니다. 직장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대학생 같은 학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났을 때 내가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누구도 모르는 걸 이뤘을 때는 남들과 여러분들의 차별점이 생기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연봉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근데 대원칙은 좀 기억하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망합니다. 오히려 그런 데가 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결국 졸업하게 됩니다.